치료는 어떤 통증도 다 마찬가지지만 약물, 통증이 심할 때는 환자에 맞춰서 약물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얼굴 통증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투 트랙입니다. 그래서 3차 신경통은 3차 신경 차단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술이고, 나머지 신경통들은 기능학적 검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고, 하셔서 나의 그런 대사나 비타민, 미네랄 혹은 장세균, 나의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거에 이상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기능학적 접근으로 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신경통 치료는 간단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3차 신경통이 아닌 환자들은 좀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신경 차단술이라는 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많이 하는 시술인데, 이거는 3차 신경통이 정확하게 진단된 이후에 뭐 약물도 안 듣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분들은 밥을 못 먹어요. 얼굴도 못 닦고 말도 못 하고 이럴 때 이제 3차 신경을 정확히 찾아서 시암이라는 장비 하에서 이제 차단술을 합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통증이 없어지고요. 이건 저는 이제 알코올을 이용해서 3차 신경 차단술을 하기 때문에 평균 이제 통증 소실 기간은 39개월 정도 되고요.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다라고 이제 논문 보고를 한 거고요, 제가. 그리고 3차 신경통이 아닌 환자분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분들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 숨어오는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생활습관 교정이 너무 중요한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데 나는 왜 얼굴이 아픈가? 그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기능학적 접근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기능학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뭐 위장관 기능이라든지 우리 염증, 뭐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만들고 활성산소를 해결하는 미토콘드리아, 뭐 해독 시스템, 뭐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심혈관계 이런 것과 더불어 정신적, 감정적인 문제까지를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기능학인데, 이런 기능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잘 검사를 하지 않지만, 이런 기능학 우리 몸의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기능학 검사라고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대한기능학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기능학 병원을 좀 찾아보시면 이런 검사들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안면통이 있으신 분들 중에 3차 신경통이 아닌데 아픈 환자들은 이런 기능학 검사들을 통해서 내 몸에 불균형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는 거, 이런 거가 중요한 그런 검사가 되겠고, 근데 이제 이런 검사들이 가격도 비싸고 해서 조금 오해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기능학적 검사들을 좀 해서 내 몸에 그 균형이 깨진 거를 찾아오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비전형 안면신경통 예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이건 이제 가명이에요. 50세 박미정님 여자분인데, 좌측 이빨이 이렇게 아파요. 왼쪽에서 앞에랑 어금니 쪽, 아래 어금니도 이렇게 아픈데, 이분이 아픈 한 2달 됐고, 이제 아팠을 때 왔을 때는 이미 치과에서 뭐 치료받고, 치과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 문제가 아니니까 3차 신경통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약물을 좀 복용하고 왔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결국 3차 신경통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3차 신경통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쿡쿡 쑤시고 좀 예리하게 아프고 많이 아팠던 거죠. 심하게 고통스럽게 이제 이랬는데, 이분을 한번 들여다보면 과거부터 한 10년 전부터 두통을 좀 간간히 갖고 계셨고, 운동도 전혀 안 하고 불면도 있으세요. 그리고 최근에 날씬하신 분인데 고지혈증도 있고 소식을 하십니다. 알고 보면 소화가 잘 안 돼서 소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아프기 전에 아들이 골종양 진단을 받아서 병 간호도 하셨고 마음에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자율신경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계 기능을 보고 밸런스를 본다고 하는데요. 기능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의 평균치를 막대기로 표시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는데 다 떨어져 있고요. 이 빨간색이 교감신경계를 보는 건데, 교감신경계는 굉장히 꼭대기로 올라가 있고 부교감신경계 파란색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율신경계 기능은 많이 감소돼 있고 그 균형이 깨져 있죠. 교감신경 항진 그런 거를 보이죠. 그래서 이분의 치료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없잖아요. 치과 가서 괜찮은데 3차 신경통 아까 말한 그런 독한 약을 먹고 어지럽고 이런데도 안 아프고 싶어서 먹고 있었던 분인데, 약을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분 치료는. 그리고 자신의 통증이 원인이
이런 최근에 스트레스에서 온 것이다라는 거를 인지하시는 거, 알려드리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해서 알려드렸고, 이해를 하셨고, 그리고 이런 생활 습관을 다 고쳐야 되겠죠? 네, 위장관이 좀 안 좋으니까 이런 거를 도움을 좀 드렸고, 운동을 꼭 하시라고 해서 운동을 하셨고, 근데 이제 불면이 좀 심하고 통증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약물을 좀 사용하게 되면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완요법으로 명상,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뭐 복식호흡, 요가, 반신욕, 조격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제 통증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분은 2달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통증이 금방 호전됐던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병원에서는 이제 저처럼 통증 주사 치료를 하는 의사들은 성상신경절 주사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성상신경절이라는 거는 이렇게 목을 통해서 온몸에 있는 교감신경의 정보를, 그 교감신경의 그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부위라고 해서 성상신경절이 있는데요. 목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에 좀 무섭지만 이렇게 목에 주사를 놓는 겁니다. 그 국소마취제를. 그래서 여기에 주사를 주면 교감신경계가 과잉된 것을 조금 경감시키고 뇌혈류가 증가되고 뇌에서의 그런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감소되더라라는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상신경절 주사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비전형 안면신경통 환자들은 신경 가소성 통증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경 가소성이 통증이 성형됐다. 그 성형되는 이유는 뇌의 그런 인지행동, 감정,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을 자율신경 이런 걸 조율하는 뇌들이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성형이 되는데 그래서 만성 저강도염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54세 여자 서정아님인데요. 저한테 오셨을 때는 귀가 아프고 입술이 아프다고 오셨는데 그 전에 2년 동안을 쭉 보면 나는 귓바퀴가 아파서 이비인후과도 갔어서 항생제도 먹었고 목도 아팠고 방광염도 자주 걸려서 예방으로 약을 먹고 있고 복통도 자주 있어서 내과에서 약을 먹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온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이 부위별로 이렇게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의 스트레스 시스템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구강자결감 증후군 이게 버닝 마우스 페인 신드롬 그래서 너무 화끈거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림에 표현된 것처럼 이렇게 아프신 건데요. 이건 제가 이제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지금은 통증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많은 의사들도 그렇고 환자 보호자들도 다 통증을 조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보이지 않아도 아파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약도 잘 쓰고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에는. 아까 신경 가소성 통증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의학계에서 쓰여진 것은 2020년 이후입니다. 그전부터 그런 연구들이 계속 되어 와서 공식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소성이라는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하는 임상적에서 하는 검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계속 아프다 그래. 그거를 신경 가소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뇌의 통증의 하행성 시스템 아까 감정, 정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했죠. 스트레스, 장 이런 것에 의해서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특히 구강 자결감 증후군 환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림들을 예전에는 환자들이 통증을 잘 이해를 못했고 의사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픈 환자들을 그림으로 좀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의뢰해서 그렸던 그림인데요. 정말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사포로 문지른 거를 안티프라민을 바르는 그런 통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82세 여자 김복수님은 이렇게 아프셨어요. 혀하고 입 안이. 그런데 이분을 들여다보면 검사를 했을 때 단백질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도 많이 떨어져 있고 비타민 B군도 결핍돼 있고 당뇨가 오래됐고 불면도 있고 변비도 있고 많은 안 좋은 것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3차 신경의 말초 가지들이 이제 좀 손상된 건데 우리가 이거는 2007년도 논문입니다. 이런 환자들을 알고 싶어서 의사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 꽤 됐죠, 시간이. 혀의 상피세포를 조직 검사를 했더니 실제로 구강자율감 증후군 환자들한테 신경세포가 많이 줄어들어 있더라. 그리고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더라. 뭔가 신경의 변화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환자를 진단할 때는 쓰여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기계들이 많이 발달됐는데요. 구강 자결감 증후 환자를 가지고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이게 그러니까 입안이 아픈 거니까 3차 신경 끝자락인데 3차 신경 각막 쪽으로 현미경을 통해서 각막에 분포하는 신경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각막의 끝까지나 입의 끝까지는 결국 3차 신경 핵에서는 같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각막을 통해서 구강 자결감 증후 환자들을 검사를 했더니 말초 신경 분지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었고 랑게르한스 세포라고 해서 면역 세포가 과잉으로 발현돼 있었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안과 선생님들이 하는 것처럼 검사를 하는 거죠, 각막을.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아직은 임상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런 검사들을 앞으로 한다면 이런 연세 부신 분들이 나 입 화끈거리 아파 죽겠어 아무것도 못 먹겠어 이러는 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객관화시킬 수 있고 치료를 함으로써 좋아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신경의 어떤 변화가 있는데 아직 임상에서는 이렇게 사용되지는 않고 있고 근데 실제로 이런 구강 자결감 증후군 환자들은 신경 손상이 있는 환자들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기능학 검사에서 유기산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소변 유기산 검사라는 게 있는데 소변에 나오는 그 유기산의 대사 산물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사를 봤을 때 우리가 이게 결과치가 이게 뭐 심플하게 나오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부분에서 장내세균 너무 안 좋고 해독도 안 되고 비타민 B군도 결핍돼 있고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이런 신진대사 때문에 신경 손상이 구강 그 3차 신경 끝자락 혀 쪽에서 신경 손상이 와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치료는 실제로 혀가 많이 아픈 사람들 이런 분들은 혀를 막 이비인후과에서 조직 검사도 하시고 합니다. 근데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검사는 암세포가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신경 세포 수가 줄었어 이런 걸 보는 검사가 아니고요. 그런 건 검사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각막을 통해서 본다면 간단한 검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영양소 보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런 분들의 영양소가 하루아침에 보충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는 전문가랑 상담을 해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액 제제 같은 걸로 통해서 맞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당 조절 당연히 잘 하셔야 되고 장 기능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도움을 좀 드려야 되고 수면을 못 하시니까 이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물을 좀 사용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얼굴이 아플 때 그럼 나는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3차 신경통이라는 병이 이제 우리가 진단을 이제 잘 해야 된다고 투트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차 신경통이라는 병은 사실은 여러분 자신들이 해서 그렇게 막 많이 좋아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랑 잘 상담을 하셔야 되고 자기한테 맞는 아까 딱 약물, 신경 차단술, 뇌수술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나머지 3차 신경통이 아닌 환자분들은 여러분들이 노력함으로써 많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가소성 통증이라는 게 하행성 신경 전달 물질의 그런 어떤 불균형이나 스트레스의 문제, 그리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호르몬이 좀 안 좋아진 거, 만성 염증이 생기는 거, 뭐 이런 거, 장과 장내 축에서 장세균이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하행성 통증 억제 시스템을 좀 올리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사실은 병원에서는 급한 것들을 조절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수면 충분히 자야 됩니다. 그래서 7시간, 8시간 자야 되고 정말 만약에 안면통이 오는 분들은 수면을 스스로 못 잘 만큼 뇌에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면 약물을 좀 도움을 받아서라도 수면을 잘 취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힘들지만 운동하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운동도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150분 이상은 해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 4회 이상은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는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직업적으로나 가족 지인과의 갈등 해소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명상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천을 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지만 정말 어려운 것들인데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장내축이라 그래서 장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능학적으로는 우리가 5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에서 나쁜 세균, 유해균을 먼저 제거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소화효소라든지 우리가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진 분들한테는 소화효소 혹은 우리가 만성적인 통증을 가지신 분들 중에는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어요라고 하더라도 위산 분비 저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가 저하됐는지 여부를 봐서 위산이 좀 촉진할 수 있는 식초, 뭐 베타인 이런 걸 좀 복용한다든지 이래서 소화 흡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시 좋은 균을 넣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장벽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우리 그 구강자결감 증후군 노인분처럼 그분이 변비도 있었고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그런 장벽 기능이 좀 좋아져야 되니까 글루타민이라든지 오메가3, 뭐 아연, 셀레늄 이런 제제들을 좀 보충해 주는 거 이런 거 중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리발란싱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 자체에 나쁜 균 제거하고 좋은 균 넣어주고 장의 소화효소의 장벽이 좀 건강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로 밸런싱이 된 건강한 밸런스를 맞추는 생활을 유지해야 장이 건강해지고 더불어 뇌가 건강해져서 안면통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식습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우리가 바쁘고 힘드니까 그냥 믹스커피 같은 거 많이 먹고 이래요. 근데 믹스커피 하루에 5잔 먹으면서 안면통 정말 쩌릿한 3차 신경통으로 오해할 만한 쩌릿한 안면통을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믹스커피 끊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수화물, 저당,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거, 그다음에 인스턴트 음식을 좀 안 먹는 거 이런 식습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수액이 됐던 먹는 것이 됐던 필요한 성분의 영양소를 좀 보충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치료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유념하셔서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그 생활 습관을 바꾼다면 이제 안면통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안면 통증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초기 발생 시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 트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3차 신경통이냐 그냥 내가 눈, 코, 입, 귀가 아픈데 극과에서 문제가 없어서 3차 신경통이에요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특징적인 특징을 국제 진단 기준에 의해서 특징적인 특징을 갖고 정말 희귀한 3차 신경통이냐 3차 신경통이 아닌 안면통이냐를 투 트랙을 정확히 갈림길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3차 신경통이라면 꼭 전문가를 찾아서 필요한 약물, 시술, 수술 세 가지를 적시적소에 적용해서 통증을 조절하실 수 있고 3차 신경통이 아닌 안면통들은 오늘 몇 분이 질문을 주셨지만 스트레스랑 굉장히 연관이 많고 장이랑도 연관이 많고 통증의 하향성 그 통증 억제 시스템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뇌신경 전달 물질 즐거움, 좋은 우리가 마음을 먹고 우리가 생활습관 교정, 운동도 중요하고 수면, 식습관, 장이 좋아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능학적 접근으로 생각을 하면서 치료를 하고 본인이 노력한다면 이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